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중국어권 영화배우 오영광. 이 배우 같은 경우 1968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원래는 영화배우로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경극배우로 한 5대 동안 활동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조금 알려져 있던 그런 경극배우였나 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11살 때 베이징 평냉이 경극단이라는 그 학교에 먼저 입학을 해서 이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극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가 되죠. 그래서 중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국가 2급 배우라는 칭호까지 받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2년 이영걸 주연의 소림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도 쿵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러니까 무술 접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중국 전형 학원, 그러니까 원래 중국 영화학원이죠. 그러니까 영화대학교. 거기에 연기반으로 이제 입학을 하려고 등록을 해요. 그러다가 낙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선이 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러고 이제 포기하고 경극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홍콩에서 서소명이라는 감독이 자기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경극 배우들 중에 출연자들이 조금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 출연자들 캐스팅을 하고자 이렇게 넘어와요. 와서 우영광이 출연했던 경극을 한 편 보다가 우영광이 배우가 눈에 띄인 거죠, 본인한테. 그래서 이 배우를 자기 영화에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그 데뷔작이 면화 가사라는 영화네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그 당시에 이영걸의 소림사가 워낙에 흥행에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 편이 나와요. 그래서, 소림사가 배경이 되고, 소림사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영광은 거기서 최대 악역인 치채웬이라는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이 영화에도 생각보단 괜찮았던 것 같아요. 흥행도 좀 하고, 우영광도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계에서나 대중들에게 이제 이 시선을 끌기 충분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영광이라는 배우가 이제 영화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경극 배우로 아주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서소멍이라는 홍콩 감독에게 눈에 들어서 홍콩으로 넘어서 그 사람이 감독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얼굴이 알려지면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영화 배우로 활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홍콩에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영화도 몇 편만 이제 소개해 드리고, 뭐 나머지 영화들은 뭐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봤던 영화만 그냥 소개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9년도 작으로 한국에서는 진용이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개봉했을 때는 고금대전 진용정이라는 긴 제목의 영화입니다. 정소동 감독 감독이 맡았고, 장혜모 공리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영화고요. 중국, 홍콩이 합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진용이라는 제목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진나라의 그 진시황제, 그러니까 진시황릉, 병마용이랑 좀 관련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배경이 진시황릉이고요. 병마용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장혜모와 공리는 한 3차례 만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리 같은 경우는 한 2번인가 환생이 되는 거고, 장혜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이 장혜모가 진나라의 그 몽천방이라는 무슨 한 장군역을 맡았는데, 진시황대 때 이 사람이 공리와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공리가 진시황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녀거든요. 궁녀이기 때문에 입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처녀로 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황제의 여자니까. 근데 이 몽청방이라는 장군과 사랑을 하게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사람은 죽죠. 아주 그냥 대역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몽청방이라는 사람이 병마용이 되고, 이 공리 한동화라는 이 궁녀는 자기가 알아서 불 속에 몸을 던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30년대도 넘어와서 이 공리가 어떤 여인으로, 주리리라는 여인으로 환생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삼류 여배우로 이제 환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영화 진시황릉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영화를 촬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제작자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도굴꾼, 그러니까 도굴 집단의 우두머지입니다. 근데 이제 진시황릉에 보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로 가서 이 병마용이나 보물들을 도구로 하고자 영화 촬영을 하게, 그걸 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리리라는 그 공리가 맡았던 환생한 그 주리리가 여배우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제 영화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제작자도 나왔던 백운비라는 그 남성이 나오는데, 이 남성이 바로 우영광이 연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사적으로 나오고 되게 그 공리한테 되게 잘해줘요. 제 기억엔.
좀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좀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굴 집단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장애모한테 죽음을 당하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러브, 액션, 코믹 뭐 이렇게 막 여러 장르를 가미하다 보니까 영화가 조금 이상해요. 좀 작품성도 조금 없고. 그러니까 이 장혜모 감독이 이런 영화에 주연을 맡았다. 공이도 이런 영화에 주연을 맡았다. 저는 되게 실망하면서 봤던 영화고요. 이 영화도 이제 우영광이라는 배우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볼만했어요. 뭐 그렇게 뭐 나쁜 영화는 아니었지만 조금 실망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1993년 철마루, 한국에선 철마루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중국어권에서는 소년 황비용 지 철마루로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입니다. 원화평이 감독을 맡았고, 견자단, 왕정영, 증사민, 그 다음에 임세관과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견자단은 여기서 그 소년 황비용에 붙인 황기영 역을 맡게, 그 젊은 황기영 역을 맡게 돼요. 근데 일반 다른 그 황비용 영화들을 보면 황기영이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노년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의원의 역할을 많이 봤지 무술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별로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엔 무술은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거의 견제단 이제 연기를 그 황기영 역을 맡았으니까 대부분 무술을 보여줬겠죠. 되게 무술 고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사민이라는 사람은 아역이에요. 어렸을 때 촬영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황비용, 소년 황비용 역을 맡았고, 왕정영이라는 그 여성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제가 정확히 누군지를 무슨 역이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냥 제가 이 배우에 대해서 좀 아는 거는 과거 유명했던 무술 배우 왕우의 딸이었다는 거, 딸이라는 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영광은 여기서 철후자 역으로, 그러니까 철마루 역이죠. 복면을 쓰고 의적 활동을 하는 그런 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런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방부패 2. 한국에선 동방부패 2도 나왔고, 중국어권에선 동방불패 지풍운제기 1993년도작이고요. 여기서는 임청아, 왕조연, 유순, 이자웅 등이 이제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긴 봤는데 이 우영광이 무슨 역이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뭐하네요. 아무튼 나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마 그 추도용 이라는 배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길게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영건의 영웅. 중국
발음은 게이바바디 선, 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이에요. 그리고 영어명으로는 My Father is Hero.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영건의 영웅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영걸, 매운방, 사모, 노회강, 추노동 등과 같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악당 집단 우주머리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셋 다 머리가 좀 모자라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좀 무대포 성향이고 그냥 무술만 잘하는 그런 그런 좀 모자른 악당들입니다. 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지만 무술 고수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영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중국 본토 공안인데 언더커버 일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조금 위험하고 어려운 일만 하는 그런 역으로 나오고, 이 사모라는 배우는 이영걸의 아들로 좀 그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거의 무술 잘해요. 그래서 이 두 부자가 힘을 합쳐서 이 오영강의 일당들을 해치웁니다. 이 사모라는 그 아역 배우가 지금도 활동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배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금 모습이. 근데 좀 잘생겼다기보단 좀 강렬한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잘 컸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잘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매연방, 홍콩 경찰, 그러니까 뭐 인더폴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유송인, 가수당 같은 배우들도 같이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서태후라는 제목으로 개봉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영화가 조금 너무 외설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에로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1995년도작이고요. 자의 비밀 생활이라는 그 중국권 영화에서는 자의 비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자이태호, 그러니까 서태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영광은 조금 무능력하고 좀 여색을 밝히는 그 질투심이 강한 뭐 이런 그 의심이 강한 황풍제 역을 맡았습니다. 구식정은 이제 자이태호, 즉 이제 서태호 역을 맡게 되고요. 젊은 배우, 젊은 시절에 그 역을 맡고, 양가희가 공친왕, 그러니까 황풍제의 이복 동생이고 나중에 이제 그 자이태호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조카를 황제로 이제 올라갔을 때 섭정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조금 엉뚱한 스토리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황풍제가 그 당시에 몸이 되게 연약했어요. 몸이 연약한 게 아니라 조금 몸이 안 좋았고, 엄청 안 좋았고, 워낙에 여색을 좀 밝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문란한 성생활이 있어서 매독에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좀 임신시키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이테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테오, 그러니까 서태후가 황풍제의 몸에서, 황풍제와 관계를 맺어서 얻은 아들이 아닌 그의 이복 동생 공친왕과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냐, 이런 이상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통을 해서 동친제를 낳았다. 그래서 나중에 황풍제가 죽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 동친제의 그 배후에서 권력을 잡고 중국을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휘어잡지 않았느냐,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되게 외설적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막 이 영화를 저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구슬종이 뭐 저런 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되게 실망을 하고, 뭐 양가희나 우영강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근데 구슬종이 그랬다니, 그런 역을 했다니까 저는 참 싫었어요. 뭐 무슨 저런 영화에 나왔지?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는 중국 본토에서는 상영 금지령이 내려서 아마 상영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커트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주가령이라는 배우가 이제 자한테오 역을 맡아서 나왔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오영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